예, 안녕하세요. 장사하면 김 대표입니다. 이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정책이 곧 시행이 되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 본부장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적응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기도 한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는 맞잖아요. 맞아요. 현 상황이 왜 중요한지, 현재 기준으로 전과 후가 배달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뀐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매장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기는 2월달인데 지금 시기 그리고 이전 1월달 다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민 그 상생요금제 2월 26일부터 이제 변경이 되고, 또 오늘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쿠팡도 상생요금제 일정에 대해서 아직 공유를 안 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기준이 나왔는데, 쿠팡이츠는 4월 1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들어가기로 한대요. 현재 9.8%의 수수료를 내고 있던 거를 어느 정도 뭐 소상공인들을 유의해 준다는 마음으로 7.8%, 6.8% 차등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에 반면에 배달비를 500원씩 인상되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참 그 500원 배달비만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네, 그래도 좀 좋았죠. 숨통이 좀 트일만 했는데, 맞아요. 하필 또 거기에 묘하게 500원을 또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500원과 2%의 차이를 일반 우리 점주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밥은 10,000원대 또는 뭐 고기구이는 20,000원대 이런 객단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평균 객단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적자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저희 매장 주변에도 배달 사업들 중에서 객단가 저렴한 지금 매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2달 뒤는 아마 폭풍이 밀려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배달 시장은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배달 시장이 굉장히 붐이 됐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배달이라고 하면 치킨, 피자, 족발, 중국집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1인 가구가 많아졌고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운영하고 있는 배달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요새는 배달로서 못 먹는 게 없을 정도로 국밥부터 뭐 김치찌개, 고기도 구워서 주고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매장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번 바뀐 정책이. 그런데 객단가 낮은 상품을 가지고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현 시점에서 보니까 다들 임대를 내놓고 폐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우리 바른보쌈은 바뀌기 전과 바뀐 후의 정책이 득인지 실인지. 이게 지금 시발점이 된 게,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시발이란 말이 절로 나. 시발점이 된 게 무료 배달 정책이에요. 그렇죠. 네, 이놈의 무료 배달만 아니었다면 진짜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기존은 9.8%의 수수료율과 배달비가 이제 2,900원인데 지역은 상이에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2,600원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객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객단가는 현재 이 기존 정책은 보편적으로 지금 기점이 되는 20,000원 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바른보쌈은 평균 객단가가 35,000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책으로 따지면 객단가 20,000원일 때는 수수료 9.8%인 이 체계에서 1,960원이 차감이 되고, 물론 부가세 다 별도예요. 거기에 배달비는 저희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 2,900원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빼보면 업주 정상 금액은 15,140원이 나와요. 저희 바른보쌈은 보편적으로 한 35,000원 정도의 객단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9.8%를 떼면 3,430원, 그리고 배달비 2,900원을 떼고 나면 업주 정상 금액은 28,670원이 들어오게 돼요. 자, 이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정책도 솔직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상생요금제가 적용이 되고 나면 객단가 20,000원인 기점으로 봤을 때 수수료는 7.8%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1,960원이던 게 1,560원이 차감이 돼요. 배달비도 2,900원이었던 게 3,400원으로 500원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했더니 15,040원이 들어오게 돼요. 자, 35,000원으로 객단가를 봤을 때는 수수료 7.8%에 2,730원이 차감이 되고요. 배달비는 3,400원 차감되고, 그로 인해서 업주 정상 금액은 28,87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객단가 20,000원은 변경 후 오히려
100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35,000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전보다 200원이 더 수익금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것만 봐도 객단가 낮은 브랜드들은 앞으로 2, 3개월 뒤에는 거의 뭐 폐업 직전에 말 그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시는 점주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배달 시장에서 평균 35,000원 나올 수 있는 메뉴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몇 가지 없죠. 족발, 보쌈, 그리고 찜. 그리고 뭐 회? 그러면 우리가 35,000원 정도 나와줘야 사실 바뀐 정책에서 득인 건데 대부분의 점주분들은 다들 평균값이 2만 원 선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저희 바른보쌈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2만 원대를 가지고 장사를 운영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0원씩은 손해를 본다. 그렇죠. 우리 많은 장사하신 분들이 지금 딱 거기까지만 인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는 또 여기서 그 외쪽으로 바뀐 정책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울트라콜이에요. 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은 이 수도권의 이런 문화가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는 영향도 있죠. 지금 현재 대도시 그리고 저희 매장이 있는 성남 경기권 여기는 울트라콜의 의존도가 이젠 없어졌어요. 저도 한 3년 전에는 울트라콜 하나 꽂으면 15배? 88,000원 하나 꽂으면 200, 300만 원 매출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88,000원짜리 깃발 하나에 16만 원? 이런 상황인데 지방으로 좀 내려가서 제가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깃발 하나 꽂고 오픈리스트도 아예 안 하신 점주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깃발 수요가 15배, 12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울트라콜이 없어져요. 그로 인해서 매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나왔던 점주분들이 수수료를 거의 안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1일자부터 모든 주문에 6.8%의 수수료가 부과가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큰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결국 배달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모든 게 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배달 장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거리감이 좀 있었을 건데 그 지방, 읍 단위, 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매출에 6.8%가 적용된다고 하니 이렇게 해당이 안 된 분들은 뭐 안일하게 그냥 편하게 운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좀 정말 공부하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바뀌면 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객단가가 낮은데 플랫폼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장사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저랑 만나게 돼요.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다, 노출이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다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오픈리스트 값으로 6.8%가 다 적용이 되면 점주분들께서는 지금까지는 2만 원, 2만 5천 원에 수수료 6.8%가 차감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할만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는 무조건 모든 주문에 정액제로 6.8%가 적용이 돼버리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또 숨어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아마 모든 점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배민원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통합이 돼서 한 창에 같이 돌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민원의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은 배달 소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그리고 배달비 무료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가게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35분에서 50분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각각의 점주분들이 책정해 놓은 배달비가 책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다 주문하시겠어요? 당연히 빨리 오는 게다 중요하죠. 맞아요. 아무리 가게 배달이 좋다, 뭐 살려달라 이렇게 하셔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같은 창으로 들어왔는데 가게 배달을 누르면 정액제로 6.8% 그런데 한집 배달, 알뜰 배달 누르면 7.8%를 떼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하죠.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적응할 거고 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나갈 건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서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아요. 현재 이전에야 울트라콜을 여러 개 꽂아서 저희 가게를 여러 개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추구를 했었고 근데 점점 그게 줄어들면서 배달의 민족과 배민원이 통합이 되면 하나의 가게밖에 노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카테고리도 족발보쌈 카테고리에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노출값을 활성화해서 노출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거기에 조금 더 내 가게를 여러 개를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과 지금 현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배민은 한 사업자의 배민원이 한 개만 가능했죠. 오픈리스트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한 사업자의 추가 개설이 불가했죠.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사업자의 배민원은 4개까지 가능하고 오픈리스트는 중복으로도 가능해요. 4개까지. 사업자가 예전에는 나눌 수가 없었지만 현재는 가능하다. 물론 지역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샵인샵을 하는 이유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했었죠. 그래서 보쌈족밥 카테고리, 찜탕 카테고리, 샐러드 이런 식으로 뭐 나눠서 카테고리에 한 개씩 이점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샵인샵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운영했을 때 식재료 보관하는 것부터 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일단 저희 바른보쌈 메인 브랜드에 추가적으로 족발 보쌈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사 브랜드인 저희 보쌈 브랜드와 족발 브랜드를 추가적으로 이점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간다고 하면 어디로 사러 가죠? 아울렛이요. 대표님은 백화점 가시죠. 예전에 우리가 쇼핑을 할 때는 지금도 많이 있지만 대로변가에 나홀로 있는 의류점에 가서 네. 옷을 샀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의류점에 안 가고 다 아울렛에 몰려있고 그리고 층별로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등산 의류도 다 한쪽에 몰려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보쌈 족발 한 카테고리에 바른 보쌈과 추가 유사 브랜드인 보쌈 브랜드, 또 족발 브랜드를 같이 이점을 하려고 해요. 왜냐? 한 사업자의 배민원이 4개까지 되고 오픈리스트도 이제 중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상 객단가가 높은 거는 족발 보쌈은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카테고리에 4개를 넣어서 기존의 가게가 9개가 있고 저희 바른보쌈이 1개가 있었다고 하면 총 10개의 가게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보면은 10분의 1이죠. 그러면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카테고리를 쪼개서 운영하는 게 아닌 한 카테고리에서 10분의 1이 아닌 13분의 4가 될 수 있도록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울트라콜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으로 광고비를 내면 그렇게 해줬던 건데 그게 빠지거나 지금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임의적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노출해서 결국 아까 제가 예시로 의류 브랜드를 말씀드렸지만 바른보쌈이 한 개만 있으면 이 바른보쌈을 먹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소비자들은. 그런데 바른보쌈이 A라고 하면 A, B, C, D가 있으면 이 4개 중에서 내가 뭘 먹을지를 고민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4개 브랜드에서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브랜드에서 카테고리를 독점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결국 이제 배민원과 쿠팡이츠에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기사분들이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우리가 객단가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올해는 객단가 플러스 효율성이에요. 객단가가 높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객단가를 얼마만큼 노동에 대비 이 객단가를 뽑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객단가가 높은데 이 메뉴 하나 뽑을 때 10분씩 걸린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1시간에 6개밖에 못 뽑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런 바뀐 시스템에 있어서 객단가도 높여야 되고 효율성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저희 본사가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얼마나 완성되셨어요? 한 98%? 98%? 네. 다 됐네요. 역시 바른보쌈은 빠른 것 같아요. 네.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고 소형 프랜차이즈가 있죠.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할 수 없는 게 소형 프랜차이즈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연하게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바른보쌈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1년을 넘도록 저희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 바른보쌈을 창업을 하시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인지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정말 매출이 안 나와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저희 바른보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하신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가서 솔루션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